오늘도 핑퐁 클립 연습 스크래치 3.0 G큐브 핑퐁 로봇 활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강사 한자혜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와, 이게 처음에는 진짜 그 클립 연습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인원수가 엄청 많았는데 이제 나날이 갈수록 인원수가 좀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매일 화요일, 수요일, 목요일 거의 매주 8시에 뭐 짧게 한다고 해도 기본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시간을 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또 열심히 오늘 내용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벌써 네 번째인데 근데 아직도 이 수업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. 이상하게 이 수업이 제일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그 스크래치 3.0 뭐 G큐브 핑퐁 로봇 활용이라는 걸 주제로 해달라고 그 로보라이즌에서 부탁이 왔는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무엇을 소개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뭐 어쨌든 어, 그 요청하신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수업에 활용했던 내용들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설치 및 수업 자료인데요. 이제는 뭐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로고라이즌 뭐 구글 크롬이나 뭐 홈페이지, 메인 페이지 뭐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하단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여기에 뭐 앱 다운로드도 있고, 근데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게 스크래치 3.0 핑퐁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그 링크 우리 그 페어링을 위한 링크죠. 그래서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저 요거 메인 페이지에 있다는 거 이거 은근히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뭐 혹시 해서 그냥 살펴보면 뭐 로보라이즌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그냥 이 메인 페이지에 조금만 내리면 바로 있습니다. 조금만 내리면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스크래치 3.0이 있고 반드시 이 링크까지 같이 받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뭐 요거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오늘 이 스크래치 수업 자료도 핑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핑퐁을 만난 게 2021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 저는 이제 석사 과정 이렇게 졸업 준비하면서 선전 실습으로 그 로봇 메이킹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때 이제 그 핑퐁을 알게 됐고, 그게 또 좋은 연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, 그때 저는 일단은 그냥 무조건 이게 어떤 로봇인지 잘 모르니까 되게 많이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제 개인 비용으로 되게 많이 여러 개를 주문을 해서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한 2달 동안 거의 하드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계속 가지고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, 자료가 꽤 잘 나와 있어요. 이 IoT 스마트 로봇 핑퐁이라고 해가지고, 이거는 이제 G1, 그러니까 큐브 한 개를 가지고 센서 키트랑 이용해서 스크래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고, 그 다음에 이 핑퐁 로봇과 함께하는 스크래치 코딩은 그, 뭐, 오토카랄지, 이런 그 만들어진 모델들 있잖아요. 그 만들어진 오토카랄지 드로잉 봇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스크래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G2 활동 교환이라고 그래서 이런 그 오토카나 이런 모델이 아니라 로봇 모델이 아니라 그냥 G2 큐브 2개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교환도 있고 이 센서를 이용하지 않고 큐브 하나로 활동할 수 있는 G1 활동 교환도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이제 모델별 수업 자료도 있는데요. 뭐 크롤링 봇이랄지 스크래치, 그 드로잉 봇이랄지 원봇, 뭐 오토카. 저 차트도 꽤
그 원봇 하나에도 꽤 여러 차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 차시 동안 그 수업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, 뭐, 그 자기 그 교육 상황에 맞게 뭐 연령층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뭐 단기인지 장기인지 뭐 이런 수업 활동에 맞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구성을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스크래치 실행 및 연결인데 그 스크래치 실행할 때 그냥 바로 핑퐁 스크래치를 키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링크를 먼저 연결을 해 줘야 되죠. 페어링을 위한 링크 연결이 필요한데 아까 그 링크 프로그램을 깔면 요런 그 링크 관련 프로그램이 뜹니다. 근데 데스크탑일 경우에는 요 까만색 동글 링크를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애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단계별로 나누고 쪼개서 이 순서대로 명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저는 이렇게 화면에 띄우고요. 그리고 하나씩 같이 하자고 이 얘기를 합니다. 뭐 컴퓨터에 USB 동글 연결해 주세요 하면 이제 USB 동글 들어서 그거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데스크탑일 경우 뭐 까만색 스크래치 동글 링크를 이제 더블 클릭해 달라.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가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도 아무런 표시가 안 뜨거든요. 제가 뭐 잠깐 보여드리면 얘를 지금 제가 바탕화면에 빼놨는데 얘를 잠시만요. 주의소 때문에 얘를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이상하다고, 뭐 잘못됐다고, 자기 아무것도 안 뜬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. 그래서 요 작업 표시줄에 요 링크가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요 작업 표시줄에 이거를 실행하면 뭔가 프로그램이 뜨지는 않는데 작업 표시줄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. 라는 거 이걸 꼭 확인해라 라고 말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리고 요게 이제 됐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핑퐁 스크래치 3.0을 더블 클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데스크탑이 아니라 동글 USB 동글이 필요 없는 그 블루투스 그러니까 노트북인 경우에는 앞에 동글 끼는 과정 생략하고 파란색 스크래치 동글 링크, 스크래치 링크를 더블 클릭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똑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때 또 주의사항이 그 노트북인데 저 까만 거 더블 클릭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다음에 그 데스크탑인데 요 파란 거 더블 클릭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연결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요게 지금 제대로 링크를 실행을 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동글 링크를 애들이 그 이거는 사실 성인 수업을 해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. 처음에 이게 좀 낯설어서 아무것도 안 뜨는 게 낯설어서 이거를 이제 막 이렇게 클릭하는 경우가 있어요. 막 클릭하고 뭐 계속 안 뜬다고 에러 뜬다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작업 표시줄에 떴는데 여러 번 클릭해서 그런 거니 요거는 그냥 확인 버튼 누르면 된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메시지가 뜨면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그룹 번호를 넣어야죠. 이제 페어링을 위한 그 자기 큐브에 적힌 미리 세팅된 그룹 번호를 이제 입력을 해주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. 기본 구성은 우리가 쓰는 스크래치 프로그램과 같게 돼 있고요. 뭐 왼쪽은 블록 팔레트 있고 그다음에 뭐 코드 영역, 뭐 네, 스프라이트를 놓을 수 있는 그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이 무대가 있고 그 밑에 이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속성창이 있고 뭐 무대의 배경을 바꿀 수 있는 무대 속성 창이 있다. 뭐 이 정도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큐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확장 기능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해 보면 일단 그룹 아이디 넣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혼자 있으니까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00으로 뭐 혼자 경우나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.
번호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쓰잖아요. 학교에서 뭐 20명이면 20개의 번호가 다 다른데, 근데 그 중에 다 됐는데 한 명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,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 파악할 시간이 없으나, 근데 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 그 핑퐁의 그룹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는 13번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13번이 아닌 거죠. 그런 경우에 어떻게 빨리 알 수 있느냐? 00으로 했을 때 연결이 되면 그룹 번호가 잘못된 겁니다. 대부분. 00으로 했을 때는 연결이 된다. 그러면 그룹 번호가 잘못된 거다. 그래서 그룹 번호를 바꾸던가 아니면 교실 안에서 한 정도는 00으로 그냥 시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혼자 하니까 그냥 00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확장해서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핑퐁이랑 페어링 뭐 핑퐁 블록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모드들이 있고요. 뭐 AI 기능 사용할 수 있는 뭐 펜 모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 기능들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구분을 좀 해봤어요. 일단은 그 핑퐁 그 블록을 사용하는 그 모드들 중에는 그 핑퐁 큐브 개수, 그러니까 핑퐁 개수별 모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큐브 한 개 작업할 수 있는 거,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, 뭐 세 개, 뭐 네 개. 그래서 핑퐁 큐브를 한 번에 한 개 연결할지, 두 개 연결할지, 세 개 연결할지, 네 개 연결할지를 정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좀 많이 쓰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조금 간소화해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모노 모델, 뭐 오토카, 뭐 원봇, 드로잉봇, 엔트봇, 배틀봇, 뭐 크롤링봇, 뭐 이렇게는 모델별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나는 그냥 오토카로 그냥 단순하게 오토카로 움직이고 무언가 활동을 하는 걸 할 거야. 할 때는 이제 뭐 핑퐁 오토카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나는 그게 아니라 핑퐁 두 개로 꼭 오토카가 아니더라도 좀 핑퐁 두 개, 로 이 안에 있는 모터나 뭐 센서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어 할 때는 뭐 G2 모드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그 수업의 성격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 있다. 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아까 이제 연결 팁이 있는데요.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이게 이 수업을 해보면 막 우리가 참 급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막 애들 뭐 하드웨어 설치하고 그러는데 뭔가 바로 화면이 안 뜨면은 설치하기 한 100번 누르잖아요. 100번 눌러가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막 화면 막 참고 막 그러는 것처럼 이 페어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애들이 이게 뭐가 안 되면은 그 전원 버튼을 계속 막 누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오히려 연결이 잘 안 되고 끊긴다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큐브 연결을 만약에 처음 연습을 하신다면은 이 큐브와 이 PC 혹은 노트북 혹은 앱이랑 연결될 때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신호음이 있거든요.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소리로 확인을 할 것을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소리로 확인할 것을 안내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걸 다다다다 누르다가 오히려 연결이 안 되고 연결 끊기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일단 요 부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그 G2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할게요. 해볼게요.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화면이 뜨고요. 기기를 찾는 중 뭐 이렇게 뜨는데 이게 이제 요것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큐브도 두 개를 준비해 봤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얘가 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첫 번째 큐브 사용할 이 친구를 전원 상태에서는 두 번, 켜진 상태에서는 한 번 누르면 돼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그게 페어링 신호가 되는 거예요. 첫 번째 한 번은 전원이 켜졌다라는 신호고 그럼 얘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을 눌러볼게요. 일단 한 번 누르고 삐링 하고 전원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조금 있다가
삐링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삐링 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요. 이게 지금 제 거는 블루투스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까만색으로 USB 동굴로 연결했죠. 이런 경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. 잘 됐어요. 이것도 보여드릴게요.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. 얘를요.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갈 수가 있어요. 익스트를 눌러서 얘를 아예 나가버리고 얘를 다시 다 꺼줍니다. 다 꺼주고 그 다음에 얘도 만약을 대비해서 전원을 다시 꺼주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씩 하는 거예요. 저는 지금 블루투스 동글이기 때문에 이 파란 모드를 켜줄 거고요. 블루투스 링크를 켜줄 거고 작업 표시줄에 이 파란색이 있는지 확인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핑퐁을 열어서 0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확장 기능에서 핑퐁 큐브 2개를 열어줄 거고요. 그다음에 저는 지금 이제 전원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2번, 2번, 2번 누르고 좀 기다리면은 지금 소리 들으셨어요? 삐롱 하고 소리가 나요. 그럼 얘가 연결이 된 거거든요. 그리고 보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다음 이제 두 번째를 키면 한번 삐롱 하고요. 2번 하면 연결이 됐을 때는 띠로리로링 뭐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나게 돼요. 그리고 첫 번째 했던 게 빨간색, 두 번째 했던 게 초록색으로 불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되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시간차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보통 제가 하면 이렇게 기다렸다 하기 때문에 되겠는데 애들은 이걸 막 누르는 바람에 오히려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. 라는 부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큐브가 많을 때일수록 더 하나씩 천천히 해보는 게 아마 연결 잘 되는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편집기로 가면 근데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면 이제 연결이 됐다는 거고요.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아마 주황색으로 느낌표가 떴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이 안 될 경우 확인해야 될 이 사항이 그 큐브가 PC에 연결될 시간을 충분히 줬는지, 그러니까 막 누르지 않기. 그 다음에 큐브가 꺼진 상태에서 2번, 켜진 상태에서는 1번이다. 그다음에 링크가 기기에 적절하게 실으니까 저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블루투스 모드인데 까만색 그 USB 동글 링크를 켰잖아요. 뭐 이런 거. 그래서 작업 표시줄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이것도 다 맞는데 안 됐다. 그럼 그룹 번호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이것도 맞게 했다. 그러면 USB, 특히 데스크탑일 경우에는 USB 동글일 경우 이 USB가 좀 낙후가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동글 위치를 좀 바꾸고 요 동글 링크를 끈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서 해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이까지도 안 된다. 그러면 재부팅 후 다시 실행. 그래서 요런 단계를 좀 거치면 사실 웬만하면 다 됩니다.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. 여기까지 다 됐던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큐브 모드 명령어 블록인데, 그냥 큐브 개수별 모드에는요, 뭐 모터, 센서, 스피커, 아두이노, 입출력, 뭐 큐브와 관련된 모든 제어가 가능한 블록들이 있어요. 그 모델은 이 뭐 오토카면 오토카, 뭐 배틀봇이면 배틀봇, 이 모델별로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로 만약에 오토카를 만들었으면은 뭐 모터를 뭐 왼쪽 모터는 뭐 어떻게 돌리고 오른쪽 모터는 어떻게 돌리고 뭐 이런 값들을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는 그냥 앞으로 뒤로 뭐 몇 센치 이동해서 좀 직관적으로 사용이 돼 있다. 이거는 모든 모델들이 다 마찬가지다. 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명령어 블록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. 이벤트 블록이 있고요. 그러니까 뭐 무엇을 했을 때,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이런 이벤트 블록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출력, 뭐 모터랄지 아니면 뭐 도트 매트리스랄지 스피커랄지 이런 걸 출력해주는, 실행해주는 실행 블록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단 블록들, 조건에 쓰이는 이 판단 블록들,
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블록이라고 해서 어떤 센서랄지 뭐 입력 제어가 필요한 것들,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화해서 그 수치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블록. 크게는 이렇게 네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하나씩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도 벌써 지금 20분인데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요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된다. 라고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다음에 인제 사실 모델별 요 모드들은 뭐 앱보다 좀 나은 점은 조건이나 뭐 반복을 쓸 수 있다. 뭐 그래서 근데 그걸 가지고 쪼끔 더 확장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.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, 이제 문제는 사실 G큐브 모드로 활용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것만 좀 따로 빼 봤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인제 G큐브 2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적외선 센서를 활용한 뭐 시스템 제어 같은 거를 저는 수업에 인제 활용을 했었어요. 그래서 뭐 1번 큐브의 요 근접 센서 값을 받아다가 2번 큐브에서 약간 차단기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1번 큐브의 인제 근접 센서 값을 확인을 하고 요 값이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요 손이 올라갔다 뭐 내려갔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그런 뭐 요런 뭐 코드가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거든요. 그래서 요 코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고, 그다음에 이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. 요거는 G1 으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미니 버전으로 여기에 인제 적외선 센서에 뭔가 값이 들어오면, 값이 좀 커지면 얘를 움직이는 뭐 바퀴를 굴릴 수도 있고 이렇게 관절을 이용할 수도 있고,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활동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울기 센서를 활용한 시스템 제어인데요. G큐브 2개로 했고요. 하나 큐브는 이제 기울기 센서로 움직이고, 얘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 바퀴가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. 이것도 코드 되게 간단한데 재밌어요. 애들도 재밌어하고, 이렇게 뭐 내가 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이면 바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, 그래서 기울기 센서를 활용한 시스템 제어를 간단하게 배워보고, 이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고 창작해 보는 시간 또 가지면 이것도 재밌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뭐 간단하게 뭐 요렇게 하나는 큐브 1은 뭐 그냥 두고 큐브 2에 바퀴만 씌워서 만들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코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. 뭐 별 방향으로 1번 큐브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면 2번 큐브를 뭐 어떻게 각도를 제어한다.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인제 제가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, 3를 이용해서 오토카를 밑에 만들고요. 그 위에 큐브 하나를 얹어서 도트 매트리스를 씌웠어요. 그래서 인제 반려 로봇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, 일단 구동 장치를 활용해서 로봇 동작을 만들고, 그다음에 센서를 이용해서 이 앞에 인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서 그거에 따른 로봇 반응도 만들어 보고, 여기에 더해서 이제 AI 인식 기능까지 넣어서 뭔가 표정도 바뀌고 뭐 얘가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그런 나만의 힐링 로봇펫을 완성하는 구성으로 뭐 이렇게 계획을 했었었고요. 그다음에 이거를 인제 만약에 뭐 단기 찻이라면은 뭐 그냥 이 마지막 이것만 그냥 만들어 보는 활동일 수도 있는데, 만약에 인제 좀 장기 찻인 경우에는 처음에 뭐 G큐브 하나로 도트 매트리스로 이모티콘도 만들어 보고, 뭐 스피커 뭐 오르골 같은 거 오르골 만들기 같은 거 하면서 뭐 요렇게 G큐브 하나로 사용법을 익히고, 뭐 그다음 시간에는 오토카를 주행시켜 보고 움직임을 좀 만들어 보고, 뭐 이건 간단하게 오토카 모드로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요렇게 해 보고, 그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인제 센서로 제어하는 방법도 배워보고, 그리고 그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AI 로봇 움직임 이런 거 넣어서, 아니면은 G2 모드로 좀 새롭게 오토카 모드가 아니라 G2 모드로 오토카 모드를 구현을 하는 거죠. 모터의 회전을 이용해서.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인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나만의 반려로봇 만들기 미션, 그러니까 뭔가 해커투어를 진행할 시간은 없고, 아이들이 뭔가 생각을 해서 만들기에는 좀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싶을 때 뭐 요런 활동을 해 보는 것도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반려로봇이 지금 우리
사회에서 뭐 어떻게 쓰이는지, 그다음에 뭐 노인을 위한 돌봄 로봇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그 수업을 구성하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요 핑퐁 큐브 스크래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고요. 아, 또 5 분이 넘어가 버렸네요. 실무 맞추기 너무 어렵습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뭐 채팅창이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